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대학 8강 다음 세대와 대화하기, 경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제 코치연맹 코치이신 정진 코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양력은 아래와 같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진 코치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 코치라고 합니다. 이제 삶을 코칭하는 라이프 코치로 지금 15년째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이란 책의 저자이고요. 마인드 웨더라는 코칭 카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소망교회랑은 교사대학으로 계속 제가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청년부 리더십 교육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하면서요. 잠시만요. 음, 시작하면서 저 잘 보이시나요 이제? 이제 화면 공유하기 전에 여러분들 같이 한 가지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서로 이렇게 한 번씩 격려의 포옹도 하고 저희가 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까요. 이 시간에 한번 머릿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한 사람, 그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뭐 교회 학교 학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문득 떠올리는 그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음, 여기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하실 거냐면 저는 이제 약간 도우미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도우미를 불러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그 무판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 분이랑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포옹을 해 보실 겁니다. 뭐 상상하시면서 사랑하는 그분과 포옹을 하실 때 저는 이 친구랑 이제 포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실게요. 하나, 둘, 셋. 해 보십시오. 네, 진하게 포옹을 해 주셨으니까.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안아 주셨잖아요. 그때 막 머리를 써서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상대방을 안아 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한번 머리를 사용해서 이 친구를 한번 안아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서요. 먼저 손을 뒤꿈치에 뒤에 머리 뒤에 대고 가슴으로 안은 다음 볼을 비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청소년 강의에서 가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강사 변태다."라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안으실 때 어떻게 안으셨죠? 그냥 마음으로 생각 없이 그냥 안아 주셨을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안아 주셨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안아 주셨는데 제가 이 경청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것을 이야기했느냐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관계에서 생겨나는 많은 갈등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머리를 사용해서 들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들을 것인가. 두 가지를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보통 저희가 누군가와 토론을 한다든지 생각을 주고받는다든지 뭐 이럴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듣는다라든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상태를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듣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머리를 사용해서 듣는 법은 살면서 항상 배워왔어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 즉시 생각을 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해주거나 또 충고를 해주거나 혹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런데 생각보다 마음으로 앉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 강의를 하면
정말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뭐냐면 보통 이제 아내가 이제 집에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아 나 정말 회사 그 상사 때문에 미치겠어.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무엇을 바랬을까요? 남편에게 어떤 경청을 해 주시길 바랬을까요? 머리를 사용한 경청? 아니면 마음으로 들어주기 위한 경청? 어떤 걸 원했을까요? 네. 무조건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 주기를 원했죠. 근데 보통은 "그거 내가 그거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 왜 다녀?" 뭐 이런 이제 답이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건 너 잘못인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 뭐 이렇게 남의 편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남편이 되죠. 뭐 이런 식의 대화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이런 대화들을 저희가 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경청에 대해서 배울 때는 어떻게 마음으로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저희가 실습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소그룹 나눔이 조금 평소보다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여러분들께서 답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나누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내가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 느낌으로 그렇게 들어보시는 그런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럼 화면을 제가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십니까?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는 국제코치연맹 공인 코치로 지금 15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개인 코치로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을 따라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뭐 소리 꺼놓으셔도 되니까 한번 읽어보실게요. 경청은 시작. 경청은 경청은 말만 말만 듣는 듣는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라 존재를 존재를 안아주는 안아주는 것이. 것이다. 그래서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를 안아주는 경청. 그것이 진정한 경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보 과잉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통을 받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또 다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는 예전엔 그게 그냥 사랑으로 저희가 인식이 됐는데 지금은 사랑이지만 나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모 강의 가서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듣나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듣기는커녕 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제.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막 마음에 상처들이 있으세요. 내가 뭔가 사랑해서 막 얘기를 해 주고 또 대학 입시라든지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막 정보를 알아와서 얘기를 해 주는데 아이들은 이제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가 되죠? 네. 잔소리가 됩니다. 이제 잔소리가 되는 순간 이제 또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경청은 말만 들을 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안아주는 그 느낌으로 저희가 오늘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드라마가 요즘에 좀 인기가 있는데요.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근데 이 드라마가 뭐 좋고 안 좋고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드라마가 정말 그 많은 청년들에게 또 많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해방 클럽이라는 것을 여기 어떤 분들이 만들어요. 그냥 다 하기 싫은 어떤 분들이 해방 클럽을 만드는데 그 해방 클럽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고하지 않는다. 조언하지 않는다. 섣불리 위로하지 않는다. 대화 시간은 n분의 1로 시간을 독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칙이 나와서 또 굉장히 막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느냐 사실은 이 해방 클럽의 룰 여러분은
20-30년 전에 저희가 사실 교회에서 소그룹 운동이 있었고 1대1 운동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 핵심적인 사실 내용들이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와서 왜 이렇게 어떤 이런 룰들이나 또 이런 드라마들이 공감을 얻을 것인가. 이젠 더 이상은 누군가가 나에게 쉽사리 조언하고 위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내 마음을 나눴을 때, 나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무엇이 나에게 위로를 줬을까?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판단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있었을 그런 모임, 그런 친구에게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그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교사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그룹 리더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는 잘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교사에 들어가면서 사실 굉장히 이제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생겨요. 내가 선생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건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도와주기 위해서 방법을 한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배우고 그동안 익숙한 것이 조언과 충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언과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어 세대들과 이렇게 충돌이 있게 되는 거죠. 요즘엔 심지어는 뭐 사실은 막 대통령도 경청해야 되고 CEO도 경청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청이 이제 경청하지 않으면 나쁜 말로 무슨 막 꼰대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 경청이란 무엇인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듣기만 하고 뭐 신경 쓰지 않는 게 경청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청은 굉장히 훈련된 굉장히 노련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한 가지를 저희가 이건 저하고 같이 해 보실 겁니다. 이게 백트래킹이라는 어떤 경청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방의 주요 말을 암기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상대방의 말을 똑같이 다시 되짚어서 말해 주는 기술을 백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를 읽어 주시면 제가 B를 할 것인데요. B의 여기 밑줄에 보면 제가 실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세요. A를 실패하지 않는다면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도전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B를 말하겠습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6개월간 산티아고 순례길을 저희 초등생 아이들 2명과 6개월간 걸어보는 것을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를 다시 해주신 거예요.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도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잘하시는 분도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도전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게 코칭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도전하시겠어요? 네,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2년간 아이들과 세계 여행을 2년간 해보는 것이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같이 그럼 A를 해주세요. 시작. 실패하지 않는다면 음, 음, 말씀이시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해보시면서 평소에는 저희가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외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드셨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왜 하냐면 이런 훈련들을 왜 하냐면 저희가 가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경청과 질문을 많은 훈련하는 그런 그 코치니까요. "어떻게 하면 경청을 잘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 그 공부의 신이란 분이 있습니다. 공신이란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말에 대해서 그 공신이란 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좋아요. 공부하는 방법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합니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해서 "안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뭐 이런 "잘하겠어요." 뭐 이런 말이 굉장히 그 재미있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경청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경청을 안 합니다. 경청을 안 하고 뭘 하냐면 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 맞다. 저녁 뭐 먹었어야 되는데.' 혹은 '아 저기 밖에 소리가 났네.' 계속 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게 비정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온갖 생각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말을 경청을 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대화를 통해서 훈련하면서 계속 내 안에서 반복을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해서 다시 말해 주려면 내가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하는 거고요. 이 질문을 이제 그 코칭 질문 중에 뭐 실패하지 않는다면, 내가 실패를 모른다면 뭐 이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거나 혹은 회피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왜 중요한가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지셔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사용한 사례와 어떻게 질문과 경청으로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지 사례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한 10 주짜리 세미나면 제가 여기서 한 분을 실습을 해 보면 제일 좋겠는데 뭐 그게 아니니까요. 이제 제가 정말 한 14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청소년 고등학교 1 학년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학교도 안 가고 계속 이제 퇴학의 위기에 처한 아이였습니다. 맨날 클럽에 가서 이제 즐거운 것만 하느라고 이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그 친구를 "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코칭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칭 질문 중에 하나인 이걸 던졌어요. "실패하지 않는다면 너는 무엇에 도전하겠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뭔가 좀 멋있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막 뭐 저처럼 뭐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사실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날 무시하나?'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렇구나. 속으로는 열받는데 '그렇구나. 실패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생을 하고 싶구나.' 근데 그 밑에 "그 영생이라는 의미가 너한테 왜 어떤 의미니? 왜 중요하니?"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저는 그러면 좀 집중받을 것 같아요. 주목받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목받을 것 같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더 질문을 할게. 너 실패하지 않는다면 너 무엇에 도전하겠니?' 또 한 가지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요번에는 좀 멋있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우주 정복을 해 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좀 열받았습니다. 아니 그 우주 정복이라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주 정복에 도전해 보고 싶구나. 좋았어. 그럼 그 우주 정복은 너한테 무슨 의미야? 왜 중요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뭔가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코치니까요. "그런 직업이 있을까? 너가 커서 그런 거가 뭐가 되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원래는 굉장히 막 밝고 막 그냥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이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실 저 선생님 엄마 아빠가 반대하지만 저 사실 진짜 해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 연극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뒤에 뭐 엄마 아빠한테 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연기학원에 들어갔고 학교는 이제 퇴학당하지 않을 정도로 출석을 채워가지고 이제 동화방송대 연극과에 들어갑니다. 뭐 그래서 이제 자기 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그 친구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었고 그 시간에 제가 "너 공부해." 학교가 한들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뭐 그런 '아 또 이상 또 엄마 아빠가 분 프락지가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라고도 안 했지만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날마다 극적인 변화가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의 예들을 말씀드린 거지. 그런데 계속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질문하고 그렇게 할 곳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자기 얘기를 깊은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공유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걸 위해서 질문하고 깊게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그룹별로 이제 나누실 텐데요. 그때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시간이 뒤에 부분은 한 가지를 저희가 이걸 할 건데 소그룹별로 사람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어서 시간이 좀 남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나에게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도전하고 싶은지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소그룹별로 나눠서 나눔을 하실 텐데요. 이제 나를 듣기 뭐 일기 쓰기라는 건데 경청의 첫 단계는 사실은 나의 마음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청은 사실 내 마음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릇을 잘 비우고 씻어야지 다른 무엇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청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나도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누구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충분히 경청을 표현은 그렇지만 경청을 당하고 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 볼게요. 이 실습은 이제 그 서치 인사이드 유어셀프라고 이제 구글의 사내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제 쓰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앞에 종이가 하나 있으시면 이렇게 펴 보셔서 같이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에요. 그게 없으신 분은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그 메모장에 적으셔도 됩니다. 뭐 카톡장에 적으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보십시오. 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은 요즘에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적어 보세요. 이따가 뭐 다 나누실 필요 없고요. 뭐 개인적인 뭐 비밀이 있으신 거는 이따가 나누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적으실 때는 솔직하게 한번 "요즘 나는 이것 때문에 짜증 난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짜증이 났었다." 아니면 "A군 때문에 짜증이 난다."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짜증이 난다." 한번 그렇게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 짜증 나는 것은 이런 게 있다." 두 번째는요. 음. 요즘 내게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기도 제목 뭐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요즘 나는 이런 게 힘들어. 난 이게 힘든 것 같아." 근데 이런 걸 적을 때 그 자꾸 검열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이런 표현이라든지 뭐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되도록이면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적어 보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참 이런 게 어렵다. 요즘엔 좀 힘들다.' 이런 것도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들은 어떤 때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어떤 그런 걸 느끼게 해 주는 순간에 이런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럴 때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 뭐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일날 아침 일찍 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할 때, 뭐 이럴 때도 괜찮고요. 내가 좀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럴 때 좋다. 음, 나는 그래도 이럴 때 좋아. 여기 두 가지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적으시면 되는데 나의 이런 모습이 좋다. 여도 괜찮고요. 내가 이런 걸 할 때 좋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럴 때 좋다. 음, 네. 시간이 좀 부족하셨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그룹별로 저희가 나누셔서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들으실 때 이게 이제 경청 저희가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나눔을 하실 때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시간엔 상대방의 말을 할 때, 따라 하실게요. 아, 그렇구나. 이거 아시죠? 잘 아시죠? 상대방과 이 세 가지만 해도 소통이 가능하다. 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질문하고, 그렇구나. 또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듣고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함께 내가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를 안아주는 그 느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소그룹이 지금 만들어지셨으면 잠시만요. 만들어지셨나요? 만들어지셨으면은 저희가 일단은 제가 좀 길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 6분 정도 일단 드려볼게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씩 나눠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으시는 분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 질문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그룹별로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손을 들어주시거나 여기 손 드는 기능이 있거든요. 줌에 아니면 담당 교육자분께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코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그래도 제가 코치다 보니까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리 콜린스라는 정말 뭐 세계적인 상담학자 코치인데요. 코치가 한 개인이나 그룹을 현재 있는 지점에서 그들이 바라는 더 유능하고 만족스러운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기술이자 행위이다. 그리고 개인과 그룹이 원하는 목표를 스스로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데 이건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이 경청과 질문이다. 근데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답을 주는 것은 사실 이제 코칭에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과 경청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이제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경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누구 얘기를 들을 때 보통 이제 사랑하거나 내 감정이 더 느껴지는 대상에게 경청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오히려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 스킬이 나를 이해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느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든지.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못 견디기 때문에 생각을 돌려서 말을 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보 과잉으로 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러는 상황에서는 그 말이 이제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교사, 그다음에 그 목회자,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부모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경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가끔 이런 질문을 해 보세요. "아니 내가 교사고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듣기만 하고 있어야 돼요?" 라는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들이 뭘 얘기해도 제가 듣고 질문만 한다면 저는 아빠가 아닐 겁니다. 아빠는 혼내기도 하고요. 훈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사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젠 더 이상 누구든지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퍼센테이지를 듣고 질문하는 데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 학교 상황상 사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뭐 어떤 분들은 15분, 어떤 분들은 30분, 그리고 그 친구와 1대1로 만날 시간이 뭐 모르겠습니다. 1년에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을 사용해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참 많은 어려운 환경에 이제 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중학생 정도는 일단은 한 60~70%는 질문하고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하고 또 가르쳐 주고,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상부터 되면은 한 80~90%는 사실 질문하고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코치로서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경청과 질문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면 15년 전에는요. 정말 대놓고 "우리 집은 기강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막 이런 분들이 아버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집 나가." 그러면은 이제 진짜 나가죠. 그래서 인터넷에 나가는 방법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는 막 벌벌 떨고 이제 말하지도 못하고 말하면 싸우니까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제가 정말 뭐 오늘도 뭐 계속 전화를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 질문하는 내가 습관을 가지고, 근데 아까 첫 번째 듣고 질문하려면 무엇보다 내가 질문을 푹 당했던 경험. 와, 이 경험에 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제일.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들이 그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이제 저희 과제이긴 하는데요. 그럼 그 부분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품성 훈련이 굉장히 또 많이들 이슈가 됐었는데요. IBFP라는 국제 성품 훈련원이 있는데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청은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나 맡은 일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그 가치를 보여준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코치들은 거울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그렇구나. 너가 이런 일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게 되면 어떨 것 같아? 그건 어떤 의미야? 왜 중요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렇게 되면 너가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상대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고 그 가치를 보여줘서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질문하고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지금 뭘 해보실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종이에다가 뭐 스마트폰 메모지도 그리실 수 있으면 좋고요. 병 모양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병 모양. 뭐 화분병도 좋고 물병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병 모양을 지금 종이에다 이렇게 싹 그려보세요. 너무 잘 안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막 거의 예술 작품을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쫙 이렇게 일명 졸라맨처럼 그리셔도 되니까 이렇게 그냥 쫙 대충 딱 그려보시고 그 병 모양을 다 그리셨으면 지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보셨죠? 고맙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신 병 모양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병 모양이 사실 비슷한 분도 있으시지만 크기나 병 입구, 바닥 뭐 이런 게 또 곡선의 모양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런 질문 드리면은 뭐 "아니 당연히 생각이 다른데 다르지."라고 이제 말씀들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막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은 싸우시기도 하세요. "그게 병이냐? 요강이지 그게?" 막 이러면서 막
싸우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네. 근데 제가 좀 더 뭐 오버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제가 병을 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못 그리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 강사 이상하다고 하실 거예요. 그럴 만큼 사실 이제 우리는 당연히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자꾸 이게 우리는 병 모양이 다 다릅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병 모양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저희가 어 이제 병이란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먼저 머릿속으로 병 모양을 상상한다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심볼을 먼저 상상을 하고 뇌가 그리고 단어를 사용해서 "그 병 하나 사 와. 그 병 하나 갖다 줘." 이렇게 뭐 병이란 것을 이야기 전달이 되고요. 그 단어를 들은 사람이 다시 '아 병이란 무엇이구나.'를 상상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 이것이 모양이 병은 같지만 모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양이나 상상한 것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병이란 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간단한 병이란 단어도 내가 상상하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주일학교에 가셔서 어떤 아이가 와서 자기 삶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요. 1시간 동안 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사로서 내가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을 해요. 그 아이가 상상한 모습하고 내가 상상한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얘기를 듣고 쉽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답을 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위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싶은 겁니다. 전혀 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우 얘 왜 이렇게 생각해? 아 답답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언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 가서 "여러분들 남편분께 A라는 물건을 마트에 가서 사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꾸 남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남편 근데 세미나를 보통은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왜 막 고민이 많으셔서. "남편분들께 A라는 물건을 사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A라는 물건을 사 오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은 막 그냥 어디 가서 이상한 거 하나 사 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사 오랬잖아." 그럼 남편분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 왔잖아. 그거 사 왔잖아."라는 말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그것을 들은 겁니다. "내가 말했잖아. 맞아. 그거 맞잖아." 말은 들었지만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다름 내가 말을 해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는 영원히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 오해를 죽을 때까지 줄여갈 뿐이다."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참 많은 지혜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세미나를 가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사실. 그런데 노인대학에 가면 실버분들 강의를 하면은 "아유 그냥 이러다 죽어야지." 이런 이제 어떤 뭐랄까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은 내가 상대를 모른다라는 그 겸손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질문하고 들어야 됩니다. "너 병에 뚜껑이 있어? 너 여기 뚜껑에서 입구는 모양은 어때?" 아까 어떤 분은 아예 입구가 없는 항아리를 그리신 분도 있으셨어요. 뚜껑이 이게 입구가 없어? 그럼 어때? 넓어? 커? 바닥은 어때? 재질은 뭐야? 색깔은 뭔데? 이렇게 하면서 오해를 상대방의 생각을 알기까지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듣지 않으면 온전한 이해라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대를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쉽사리 충고하고 조언하게 된다.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신 정혜신 씨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상대가 원하지 않는 조언, 충고, 판단은 폭력이다." 이거는. 그래서 충분히 사실은 관계 형성이 되고 내가 상대를 알아갈 때까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또 실습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나에게 내가 쓰는 편지인데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실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나를 듣지 않고선 상대를 온전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이런 실습을 통해서 경청의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청을 당했을 때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경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종이에다 적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편지를 써주는데, 그 나가 아니고 친한 친구나 멘토, 그리고 나를 아끼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는요, 나를 잘 이해하고요, 정말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주는지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저라면, 정진아, 너 며칠 동안 정말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잤잖아. 정말 수고가 많았어. 뭐 이렇게 이제 나에게 써주는 건데요. 이렇게 쓰실 때 이제 반응들이, 첫 번째는 닭살이 돋는다, 이런 반응이 제일 많은데, 왜 닭살이 돋는지도 제가 설명을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에게 편지를 이렇게 적어보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나에 대해서, 내가 써주는데 나를 위하는 그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써주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한번 적으시는 데까지 적어보시고 1분 정도 후에 이제 속으로 나누셔서 저희가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조는 또 이렇게 나눔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조도 있었고, 어떤 조는 좀 어색한 조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조는 시간도 되게 부족하신 조도 여전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이 나온 거는, 이제 질문과 의견이 나온 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제가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냥 저희가 항상 받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라서요. 그래서 이제 칼 로저스라는 이제 심리학자 분께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신기한 역설은 내가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의견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도울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교사로 지원을 하셨고,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기간을 또 교사 대학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으시고, 또 요즘 정말 외계인을 넘어선 그런 정말 아이들과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마음을 정말 먹으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교사대학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선생님들에게 정말 존경심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섬기고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들을 참 진정 도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내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있고 내 안에 격려를 받고 어떤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시는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이야기를 내가 나에게 쓰는 편지를요. 나에게 잘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잘 안 해 주고 타인에게 듣길 원합니다. 내 남편이 해 주길, 내 아내가 해 주길, 내 지도자가 해 주길. 근데 해 줄까요? 나를 잘 모르니까 안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이 메마르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화를 내고 서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바랬던 이 얘기는 이제는 성인 된 나로서는 이제는 내가 제2의 부모가 돼서 나에게 해 줘야 되는데 만약 부모가 안 해 줬다면 근데 이제 그걸 안 해 주고 이제 타인에게 가서 이제 요구를 할 때 이제 갈등이 더욱더 생기는 거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고 그 힘으로 타인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갖도록 도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코치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소그룹으로 나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제가 소그룹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소그룹을 질문하고 이제 시간을 드리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경청하는지를 여기서 이제 배우셨으면 하는 거죠. 같이 훈련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갔을 때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말해 줘야 되고 내가 뭔가 상대의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욕구가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근육 훈련인데요. 끄집어내리고 그렇구나. 이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죠. 그렇구나. 이거 끄집어내리고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니? 무엇을 원하니?" 오늘 이제 원래는 이제 경청과 이제 질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제 경청에 집중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계속 진정으로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잘 들었을 때 온전히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가장 계속적으로 바꾸겠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 주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사실은 바뀌고자 하는 그런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함께 해 나가면서 그가 필요했을 때 진정으로 필요하고 나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도움을 주면 가장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한 대라도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혼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나면 속이라도 편하겠다 그러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대로 받아주셨던 그 경험이 사실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내가 상대를 듣고 함께하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훈련을 하고요.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요.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내가 내 장례식이 열렸을 때 나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건데요. 잠시만 제가 화면을 좀 닫을게요.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상상놀이인데 여러분이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그 순간으로 한번 이동을 하실 겁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죽고 그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그 순간 하늘 위로 가서 여러분이 장례식을 보는 그 순간으로 이동을 하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은 하늘 위에서 바로 여러분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가족들이 있고요.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저 사람은 저라면 정진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들으신 분은 눈을 뜨시고 밑에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적으셨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후에 이제 오늘 느낀 점을 나누고 이것도 몇 분에게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고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해보시면서 제가 파커 파이머의 말을 한 가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는 일이다.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다른 사람의 고통을 쉽게 고치려고 그렇게 덤벼든다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었고 기존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느냐? 우리가 상대방의 삶의 고통을 쉽게 고치는 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상대와 그 존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경청하면서 그의 고통과 즐거움과 슬픔과 두려움을 진정으로 경청하면서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것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배우신 것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실천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함께 잠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거 하나는 느꼈다. 이거 한 가지는 배운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하고 싶다. 이렇게 잠깐 적어보고 2분 정도만 나누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막 시간이 하루 종일 저희가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조별로 시간 드리고 충분히 경청에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요. 조금 아쉽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경청에 대해서 함께 시술해 봐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2분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우리 선생님이신데 우리 구조의 김순희 선생님, 우리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죽을 때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하고요. 오늘 느낀 점이나 배운 것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네. 저는 제 장례식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로나 아내로나 교회학교 교사로나 자격이 돼서 된 게 아니고 세워주셔서 서 있고 부족하지만 늘 채워주시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제일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느낀 점이나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배운 점은 경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잘 알고 다스리고 나를 비우는 훈련을 내가 끊임없이 해야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하고 필요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옆에 계셔서요. 제가 바로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조의 정재용 선생님 계셔서요. 우리 좀 오늘 구조에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네. 오늘 내가 네. 나는 죽을 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이 있다면, 느낀 점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제 장례식 때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점을 제가 배웠고요. 제가 이제 이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느낀 거는 뭐 살아가는 인생의 소중함과 실천할 점은 항상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짧은 시간에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함께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경청하고 질문을 하는 이제 경청 질문 전문가이기 때문에 코치이기 때문에 좀 더 강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삶에서 오늘 한 가지 느끼신 거, 그다음 배우신 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소그룹에서 아이들과 1대1로 또 소그룹에서 그렇게 경청으로 질문으로 잘 만나주시고 더 효과적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따라하시고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함께 따라하실게요.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안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말하고 싶을 때마다 한 번 더 근육 훈련으로 내리시고 그렇구나. 그리고 질문을 던져주시고 또 그렇구나. 그렇게 함께 관계를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진 코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탁재일 교수님께서 이단에 대한 이해와 대처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강의 진행해 주십니다. 혹시 안내 문자 못 받으시는 예비 선생님 계시다면 조장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부서 탐방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강의 이후에 마무리되는데 혹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예비 선생님 계시다면은 오후 10시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이 부서 탐방은 이제 부서 실습 전에 이제 탐방하는 거라서요. 이제 이게 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서를 한번 탐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강 강의는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성교관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되니까요. 꼭 시간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따로 오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